퇴직 후 S&P 500, 55세 대기업 임원이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결과. 서론 퇴직 후의 현실, 기대와 다른 이유.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퇴직금만 잘 굴리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S&P 500에 넣어두면 평균적으로 연 10%는 오른다던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잖아?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재테크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돈을 모으는 것에는 자신이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는 막막한 것이다. 오늘 이야기할 55세 퇴직 임원 어씨 역시 퇴직금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 S&P 500이면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년 후 그는 후회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퇴직 후 S&P 500 투자, 예상과 다른 현실. 1. 첫 번째 사례 55세 어씨, 퇴직금 5억을 주식에 넣다. 어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해왔다. 월급도 많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과 복지도 좋았기에 내가 퇴직하면 그냥 주식 투자해서 이자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직금 5억 원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여러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S&P 500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는 믿음으로 전액 투자했다. 첫 해는 운이 좋았다. 주식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원금보다 10% 가까이 불어났다. 하지만 2년 차에 접어들자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 개월 만에 평가액이 4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버텼다. 이런 하락장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길게 보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시장이 계속 요동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3년 차 어씨는 3억 8천만 원에 손절했다.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이제 다시 일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미 58세.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내가 그때 퇴직금 중 일부라도 안전한 곳에 넣어뒀더라면. 어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2. 두 번째 사례 60세 B씨, 월 배당으로 살 줄 알았지만 B씨는 어씨와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했다. 주식의 변동성이 무섭다고 생각해 배당주에 집중 투자했다. 배당만 받아도 생활비는 충분할 거야. 그렇게 유명한 배당주 ETF와 우량주 위주로 4억 원을 투자했다. 첫 해는 만족스러웠다. 연간 배당금으로 1,600만 원이 들어왔고 따로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배당이 생각만큼 꾸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 실적이 나빠지면서 배당을 줄이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배당금이 예상보다 줄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월 150만 원이었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배당이란 게 이렇게 불안정한 거였어? 결국 B씨는 남은 자산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고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3. 세 번째 사례 58세 C씨, 1억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 C씨는 조금 다른 결정을 내렸다. 퇴직금 4억 원 중 1억 원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예금, 채권, 연금 등 안전한 곳에 나눠뒀다. 그 덕분에 주식이 떨어질 때도 당황하지 않았다. 변동성이 있어도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3년 후 C씨는 이렇게 말했다. 주식도 중요하지만 퇴직 후에는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 돈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는 지금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주식은 장기 투자로 남겨두고 있다. 퇴직 후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퇴직 후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돈을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지 마라. 퇴직금 전액을 주식에 넣는 것은 퇴직 이후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다. 투자와 안전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자산이 줄어드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불안해하면 결국 손절하게 된다.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라.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당주도 좋지만 배당이 항상 일정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연금, 이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수다. 마무리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해 어시 비시 C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 주식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어시처럼 전액을 넣었다가 손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자산과 투자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 비씨처럼 배당만 믿고 살면 변동성에 휘둘릴 수 있다. CC처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결국 퇴직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 안정이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퇴직 후 투자, 심리적 안정이 핵심이다.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한 어씨, 배당만 믿고 투자한 B씨,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한 C씨. 이들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퇴직 후 자산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과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자. 1. 투자 리스크와 은퇴자의 심리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의 관점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 행동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은 사람들이 같은 금액을 벌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어씨가 주식이 20% 떨어졌을 때 불안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이너스 주식이 오를 땐 기쁘지만 떨어질 땐 불안해서 버틸 수 없게 된다. 마이너스 은퇴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의 비중을 너무 높이지 않고 최소한 3050%는 안전한 자산 예금, 채권, 연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2.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 4% 법칙과 안전한 인출 전략. 4% 법칙이란? 1994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팀은 퇴직 후 연간 4%씩 자산을 인출하면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트리니티 연구 트리너티 스터디 또는 4% 룰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이 있다면 매년 4%인 2천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30년 이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4% 규칙이 깨질 수 있다. S&P 500이 하락하면 원금이 줄어들어 인출할 금액도 감소한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주식만 믿고 인출하면 위험하다. 대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수. 연금, 예금, 배당주를 활용해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예금과 채권을 활용해 인출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3. 인플레이션과 은퇴 자산 돈이 계속 가치가 떨어진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다. 예를 들어 20년 전 1,000원에 사 먹던 커피가 지금 5,000원이 된 것처럼 30년 뒤 5억 원의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 해결책. 배당주, 물가 연동 채권 TIPS 부동산 등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S&P 500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4. 은퇴 후 심리적 안정 돈보다 중요한 것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과 돈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노년기의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퇴직 후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략도 중요하다. 소득보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작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파트타임, 온라인 사업, 유튜브 등 취미, 운동,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 돈 관리, 심리적 안정이 핵심이다. 어씨처럼 퇴직금을 몰빵했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B씨처럼 배당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C씨처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싶다면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말고
안전 자산을 일정 비율 유지하라. 4% 법칙을 참고하되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돈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라. 퇴직 후 삶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이라면 퇴직 후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60세에 퇴직금 7억. 그런데 4년 만에 바닥났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금만 넉넉히 들어오면 이후엔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7억이라는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는 적어도 1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다르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을 만큼 순식간에 그 돈이 사라져버리고 은퇴 후 몇 년 안 돼서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칫 남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평균 수명, 불안정한 경제 상황,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나는 혹시 저렇게 되진 않을까? 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함께 가져보자는 겁니다. 1. 초반에 너무 달렸다. 잘못된 초기 지출 사례. 첫 번째 사례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 지인이었던 A씨 60세는 은행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7억 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런 금액을 한 번에 만져본 적이 없으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은퇴하자마자 가족 여행을 호화롭게 다녀오고 평소 갖고 싶던 외제차까지 뚝딱 계약해버렸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그 적당함이라는 한계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아니면 언제 써보나라는 생각으로 플렉스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사고 싶은 거 그냥 사 하니까 더욱 부추겨졌죠. 이렇게 초기부터 지출 규모가 커지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한번 소비의 맛을 보면 지출의 밸브를 잠그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1억 원이 줄었을 때는 그래도 6억 남았으니 괜찮아 하고 또 2억 원이 줄었을 때도 아직 5억이나 남았네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격적으로 돈 불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퇴직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늘어난 생활비에, 자녀 지원에, 갑자기 생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에 온통 돈이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장이 비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A씨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 4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달아? 하고 본인도 놀랐다니까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A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초기 계획 부재였어요. 막연히 7억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한 번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2. 내 사업이면 성공한다. 무리한 창업 사례. 두 번째 사례는 B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 생활을 하며 나만의 가게를 꿈꿨던 분이었어요. 요식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퇴직금으로 평소 해보고 싶던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본 7억 중에서 3억을 시설 투자와 인테리어에 쏟아붓고 그 밖에 운영비 예산도 충분히 있겠다 싶었어요. 처음엔 아주 화려하게 문을 열었죠. 이분도 한 번도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개업할 때는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문제는 식당 운영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거기에 예전 직장 생활 때와는 달리 고객 유치나 마케팅, 직원 관리까지 직접 나서야 하니 정신도 육체도 고달팠습니다. 게다가 큰 돈을 들인 인테리어와 컨설팅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B씨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믿고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니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까지 투입해야 했죠.
그러니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너무 애착이 있는 가게다 보니 영업이 힘들어져도 쉽게 문을 닫지 못해요. 지금 포기하면 여태 쓴 돈 다 날리는 건가? 하는 생각에 오히려 더 버티게 되죠. 그러다 결국 23년 만에 손해만 잔뜩 보고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퇴직금도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요. B씨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손해를 줄이겠다고 판단해 일찍 가게를 접은 덕에 완전히 빚쟁이가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꿈꾸던 은퇴 후 여유로운 창업은 물거품이 됐고 이후론 남은 돈으로도 생활비 충당이 버거워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했다는 게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3. 부동산이면 답이겠지. 무리한 부동산 투자 사례. 마지막으로 C58세는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걸었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퇴직 직전에 주변에서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봤자 이자도 별로다. 부동산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눈에 불을 켜고 매물을 찾다가 꽤 괜찮아 보이는 상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본인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중개인과 지인의 말을 믿고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문제는 집값이 언제나 오를 것 같지만 시기가 안 좋으면 생각만큼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매달 관리비나 세금이 부담되고 공실이 생길 경우 월세 수입도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퇴직금 전액을 그것도 대출까지 보태서 부동산에 몰빵한 상태라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두 달 공실만 나도 C씨는 바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급매로 내놓으면 손해가 크고 또 잠재적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죠. 결국 마음만 졸이면서 몇 해 버티다가 예상했던 수익률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누적되어 분할 매각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팔리지도 않았고 그 사이 계속 세금과 대출이자 때문에 돈이 줄줄 새어 나갔죠. 그야말로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간 투자였어요. 남들 말만 믿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대출이자에 치여 금방 생활비가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 여기까지 3가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난 저 사람들처럼 안 살면 되겠지라고 넘기기엔 막상 닥치면 누구나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은퇴금이라는 것도 평생 단 한 번 크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더더욱 필요해요. 초기 지출 통제. 은퇴 후 첫 12년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들뜨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고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겹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한 번에 여유 있게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과 후회가 계속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짜고 쓰는 돈을 기록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절제도 할 줄 알아야 해요. 안정적 수입원 확보. 뭔가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불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내 생활비를 꾸준히 충당해 줄 수 있는 안정적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게 우선입니다. 자영업이든 부동산이든 그 분야에 정통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리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 분산. 모든 자산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나 나이 들어서 버는 돈보다 잃을 수 있는 돈이 훨씬 크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 곳에 자산을 분산해두면 한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돈 얘기만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예상 못한 의료비가 나가면 순식간에 자산에 타격이 오거든요. 또 건강하면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가능해지는 기회가 열립니다. 돈만큼이나 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끝으로 은퇴라는 게 마냥 낭만적인 제2의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뒤엔 다 철저한 준비와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방심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엇인지 혹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투자나 창업이 현실성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요. 퇴직금이 얼마든 그 돈을 어떻게 설계하고 불안 요소를 줄이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풍경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늘 사례들이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넘기기엔 너무 흔하고 또 너무 공감 가는 스토리라서 꼭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안해만 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분명 좀 더 탄탄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실 거예요. 60세에 퇴직금 7억. 그런데 4년 만에 바닥났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충격이 남의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이후가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진짜 삶. 베이비 부머의 생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자유롭고 편안한 시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은퇴가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3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1.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나 경제 성장을 몸소 겪으며 일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다름 아닌 불안감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역할 상실, 그리고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박 씨 60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베이비 부머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임과 함께 그는 더 이상 조직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은퇴 후에 여유를 만끽할 것 같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박 씨의 사례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직장에서의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삶의 큰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자신이 사회에서 맡고 있던 역할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멈춘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2. 경제적인 고민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 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를 잘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생각보다 은퇴 후에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달 나오는 생활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도 많이 가입해 두지 않았고 이제 와서 보니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 경제적인 고민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그야말로 돈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활을 더 절약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 씨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고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관계의 문제.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이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부장직을 맡으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가정에만 집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서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은퇴 후의 여유를 즐기고 싶었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그러나 이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시간을 배분해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정에서의 갈등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결론.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은퇴 후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삶의 목적과 목표 상실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매일 출근하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성취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김 이사님의 이야기. 김 이사님 61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오며 젊을 때부터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큰 목표였어요. 퇴직 후에도 그는 충분한 연금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심리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돈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이사님은 자신이 일을 할 때는 그토록 바랐던 은퇴 생활이 오히려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니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해보려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은퇴 후의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 이사님은 자신의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장에서 성취감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5. 건강관리의 중요성, 이제부터 시작. 5번째 사례는 최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동안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퇴직 후에는 오히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몇 달 만에 혈압이 급상승하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건강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내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다행히도 최 씨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내 몸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며 이제는 건강 관리가 삶의 큰 목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 씨처럼 은퇴 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여섯 번째로 다룰 사례는 윤 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직장 생활 내내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점차 줄어들었고 어느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동료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쌓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관계들이 내 일과 직장에 얽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윤 씨는 그제서야 직장 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삶이 풍부해지죠. 결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퇴직 후 10개월, 이제야 알게 된 퇴직 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바로 막막함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모든 일상이 루틴에 따라 굴러갔고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잃을 일이 없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갑자기 모든 시간이 본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일을 자유로 여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획 없이 보내는 날들이 쌓여 막막함과 후회로 변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며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재정관리, 이른바 늦출 수 없는 경제적 준비. 퇴직 후 처음 12개월 동안은 퇴직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저축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연금 수령액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이 매달 빠져나가면서 예상보다 돈이 더 빨리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출을 조절하지 않고 살았지만 10개월 후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씨는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실감했죠.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재정 관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을 파악하고 지출의 패턴을 점검하며 미래의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불안한 마음이 매일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사례 2. 건강관리, 놓치기 쉬운 함정.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돈을 쓸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B씨는 퇴직 후 한동안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소홀히 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점심을 규칙적으로 챙겨 먹던 습관이 퇴직 후 무너져 버린 것이죠. 게다가 퇴직 후 몸을 더 움직이지 않다 보니 체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B씨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은퇴 생활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 건강한 식단 등은 퇴직 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사례 3. 새로운 목적 찾기, 삶의 방향 설정. 세 번째로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새로운 목적 찾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C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아침마다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유로움이 반복적인 지루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C씨는 퇴직 후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공부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매일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재정, 건강, 그리고 새로운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고 지내다 보면 퇴직 후의 삶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불안과 후회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챙기며 삶을 계획해 나간다면 퇴직 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퇴직 후 후회하지 않고 매일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우선순위,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 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 10개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정해준 목표도 상사가 지시하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퇴직 후 삶의 핵심 우선순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의 전략적 접근, 가용 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롭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우선순위는 바로 재정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연금이나 저축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퇴직자의 생활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저축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경제학자는 퇴직 후 적절한 재정 관리를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그는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위험한 투자보다는 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 후 돈의 흐름이 막히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재정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료비나 가족의 돌발적인 상황 등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의 재정 관리 전략은 평생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관리의 실천 방안.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건강이 크게 좌우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시작하기보다는 소소한 습관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 건강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퇴직 후에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필수로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보다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와 달리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챙겨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거나 군것질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퇴직 후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3. 새로운 목적 찾기. 의미 있는 목표와 활동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새로운 목적 찾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직 전 오랫동안 업무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막막함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꼭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거창한 취미를 가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퇴직 후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더 높게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새로운 목표가 금전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취감을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취미 생활을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거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의 우선순위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퇴직 후 삶은 이전의 직장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새로운 목적 찾기, 이 세 가지는 퇴직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요소를 놓치고 방치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찰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더 이상 막막한 퇴직 후의 삶이 아닌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퇴직 후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퇴직 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정 관리로 경제적 안정을 찾고 건강 관리로 활기찬 몸을 유지하며 새로운 목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여러분의 퇴직 후 인생은 분명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